오늘은 식탁을 모델링 할 건데 이 파일을 이 그림이죠. 누른 다음에 그리고 그냥 여기서 오른 버튼 이미지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 이렇게 해서 저장합니다. 자, 한번 저장해 보실까요? 이렇게 보겠습니다. 렉탱글 제가 두 개를 이렇게 그렸습니다. 복사를 했고요. 재질을 주는 방법이 이제 두 번째 방법이 나올 거예요. 원래는 어떻게 준다고요? 여기서 클릭해서 클릭하면 재질이 들어오는 거죠. 그죠? 이게 첫 번째 방법이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파일 메뉴에 보시면 임포트, 익스포트가 있습니다. 임포트는 다른 형식의 파일을 불러들일 때 사용하는 명령어가 임포트고, 익스포트는 다른 형식의 파일로 저장할 때 쓰는 게 익스포트입니다. 이해되시죠? 보통 우리가 오픈 세이브를 써요. 뉴 오픈 세이브를 쓰죠. 이건 내가 작업하는 형식에 맞춰서 저장하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동일한 형식의 파일을 불러들일 때 혹은 저장할 때는 오픈 세이브를 쓰지만, 그렇지 않고 동일한 형식이 아닌 다른 형식의 파일을 불러들이거나 저장할 때는 임포트, 익스포트를 씁니다. 자, 임포트 버튼을 눌러보시면은요. 자, 바로 이 부분부터 보시면 돼요. 여기 파일 형식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스케치업 파일 불러올 수 있고요. 3ds 파일, 콜라다 파일, 그 다음에 캐드 파일, 그 다음에 여기 스테레오 파일도 들어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JPG 파일도 있고, PNG 파일도 있고. 자, 보통 이미지가 JPG나 PNG 파일이죠. JPG를 선택하면 이렇게 JPG 파일들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화면상에.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바로 여기요. 유즈 이미지. 내가 이미지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미지로 가져올 겁니다. 이건 3D 데이터로 들고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나중에 요거 한번 할 거예요. 텍스처는 바로 재질로 가져오겠다는 뜻입니다. 자, 보시죠. 선택하고, 그러니까 텍스처 선택하고, 내가 불러드릴 재질 선택하고, 임포트. 그러면 원점의 위치 클릭, 그 다음에 이미지의 크기 클릭. 어떤가요? 딱 맞게 이미지가 들어온 거 보이시나요? 외부 이미지를 불러올 때 임포트에서 이렇게 불러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아무거나 하나 불러드려 보시죠.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여기 나와 있네요. 크기가 40mm, 아래쪽은 40mm, 위쪽은 70mm. 근데 100mm에서 이렇게 꺾어졌다라고 여기 도면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확인되셨죠? 자, 보시죠. 자, 렉탱글 70,70. 일단 그냥 보세요. 제가 중간중간 잘라 드릴 테니까. 사각형을 그리는데 70,70으로 그리시고, 자, 높이가 얼마냐면 720mm. 그래서 푸시 앤 풀로 이렇게 720mm 짜리를 그릴 겁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여기까지 보시면 이렇게 보면 앞에서 보는 거고, 이렇게 보면 뒤에서 보는 모습이 되겠죠? 이 안쪽을 나눌 건데, 이 꼭지점 있죠? 여기서 밑으로 100mm 내릴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 두 개를 선택한 다음에 밑으로 100mm를 복사할 겁니다. 컨트롤 키 누르면 복사된다 그랬죠? 자, 이렇게 방향 맞추고 숫자 100 쓰고 엔터. 그러면 이와 같이 100mm가 여기가 등분이 됩니다. 자, 요렇게 한번 해보시죠. 자, 밑으로 보시면 여기가 40mm고 이 위에는 100mm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래쪽에 모서리 하나 선택해서 자, 이 방향으로 이렇게 미는데 30mm만 밀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30 그리고 엔터.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 있는 요 모서리 선택해서 이쪽 방향으로 30mm 밀면 되겠죠. 선택하고 이동하기. 자, 이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숫자로 30 엔터. 그러면 어떤가요? 바깥쪽에서 보면 일자로, 안쪽에서 보면 이렇게 사선으로 내려오는 것. 자,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하고,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다음 보실까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또 있는데, 자, 보세요. 서클. 자, 두 개를 그렸습니다. 푸시 앤 풀. 그 다음에 트리플 클릭. 오른 버튼을 누르면 여기 메이크 컴포넌트하고 메이크 그룹하고 두 가지가 나옵니다. 왼쪽 거는 컴포넌트. 컴포넌트를 누르면 이렇게 대화 상자 떠요. 일단 모르니까 크리에이트. 다시 트리플 클릭. 이번엔 메이크 그룹. 자, 얘는 컴포넌트고 얘는 그룹입니다. 이걸 왜 쓰냐면, 자, 보세요. 푸시 앤 풀, 다시 렉탱글, 푸시 앤 풀. 그럼 어떻게 돼요? 얘가 두 개가 붙어버리죠. 그죠? 근데 이걸 피하고 싶은 거예요. 렉탱글, 푸시 앤 풀, 그 다음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다시 한번 렉탱글, 푸시 앤 풀,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근데 모양은 똑같지만 뭐가 달라요? 얘는 두 개가 붙어 있는 겁니다. 얘하고 얘가 붙어 있는 거고 얘는 떨어져 있는 거고요.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지금 제가 미드 포인트를 이렇게 붙여놨단 말이죠. 그래도 얘와 얘는 별도로 인식을 합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마찬가지예요. 컴포넌트도 그렇고 그룹도 그렇고 똑같이 별도로 인식을 해요. 근데 컴포넌트가 다른 점은 뭐냐면 여기 컴포넌트라는 게 있단 말이죠. 컴포넌트가 있고 여기로 들어와요. 이 데이터가 여기로 들어와요. 그래서 얼마든지 이렇게 끄집어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컴포넌트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여러분들도 컴포넌트하고 그룹하고 한번 만들어 보시죠. 자, 이번엔 수정을 좀 해보고 싶어요. 간단해요. 선택하고 오른 버튼 누르면 여기 에디트 그룹이 나옵니다. 선택하고 오른 버튼 누르면 여기 에디트 컴포넌트 나와요.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얼마든지 이렇게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되나요? 여기 같이 수정되는 거 보이시나요? 컴포넌트의 특징입니다. 하나를 수정하면 나머지가 함께 수정이 돼요. 수정 다 끝났어요. 그러면 요 테두리 선 있죠? 요 점선으로 된 테두리 선 바깥쪽을 아무데나 이렇게 클릭하시면 돼요. 그러면 수정이 끝납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로 제가 복사를 해놨는데요. 자, 마찬가지로 에디트 그룹 그리고 수정을 해놨는데 어떤가요? 그룹은 별도로 인식을 하죠. 이게 그룹과 컴포넌트의 차이입니다. 자, 다 됐으면 클릭. 자, 여러분들도 한번 수정을 해서 컴포넌트와 그룹을 조금 더 비교해 보시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에디트 그룹 하기가 불편해요. 그냥 더블 클릭하세요. 오픈된 거 보이시죠? 다시 더블 클릭해 보세요. 수정 모드로 들어가는 것 이해되시나요? 더블 클릭하시면 돼요. 더블 클릭하면 얼마든지 이렇게 수정 모드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해보시죠. 이제는 컴포넌트를 그만두게 하고 싶어요. 그룹을 그만두게 하고 싶어요. 오른 버튼 누르면 에디트 그룹 밑에 익스플로드 있죠. 누르면 다시 그냥 오브젝트로 바뀝니다. 이런 식으로요. 익스플로드가 분해란 뜻이죠. 분해를 해버리면 이렇게 분해를 해버리면 일반 솔리드 도형으로 되돌아가 버립니다. 한번 해보시죠. 자, 다시 봅니다. 트리플 클릭, 그 다음에 오른 버튼 누르고 쫓아가지 말고 알파벳 G를 누르세요. 그럼 그룹으로 바뀝니다. 그룹의 첫머리 글자예요. 컴포넌트는 C를 누르시면 이렇게 바로 컴포넌트가 됩니다. 제가 되게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단축키예요.
선택하고 이렇게 누르시면 돼요. 요거는 몇 개 해당 안 돼요. 몇몇 개만 해당돼요. 자,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되돌아가죠. 지금 이렇게 다리를 만들었습니다. 얘는 컴포넌트가 좋을까요? 아니면 그룹이 좋을까요? 그렇죠. 컴포넌트죠. 메이크 컴포넌트. 여기다가 이름 쓰고 책상 다리 그리고 크리에이트. 그러면 얘는 컴포넌트로 만들어집니다. 자, 컴포넌트로 만들어 보시죠. 책상의 면적을 그릴 겁니다. 맨 위에 상판이죠. 자, 1200, 750. 그러면 책상의 상판이 만들어졌네요. 푸시 앤 풀 30. 얘도 마찬가지로 트리플 클릭한 다음에 메이크 그룹. 자, 여기까지 만들어 보실까요? 이 다리를 여기다 하나 복사를 해야 되겠죠. 그죠? 선택하고 자, 복사. 근데 얘를 그대로 복사해 왔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쪽이 안쪽이죠. 뒤집어야 됩니다. 이렇게 대칭시켜서 바꿔야 돼요.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그냥 로테이트 하면 돼요. 근데 너무 귀찮은 거죠. 자, 두 번째 방법. 스케일을 쓰면 돼요. 제가 이거 스케일 할 때 어떻게 하라 그랬나요? 이거 -1 누르면 된다 그랬죠. 그러면 이렇게 뒤집어지는 거 이해되시나요? 다시 보세요. 이렇게 해서 -1 그러면 뒤집어집니다. 그런데 기준점이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뒤집어진 거죠. 다시 보세요. 자, 기준점이 어딨나요? 여기 있죠. 컨트롤 키를 누르면 기준점이 어디로 오나요? 가운데로 들어오죠. 이때 -1. 그러면 가운데서 뒤집어졌으니까 움직일 필요가 없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자, 한번 해보세요. 하시고 다시 언두해서 이렇게 만들어 두세요. 플립이 뒤집다란 뜻이죠. 네, 여기 컴포넌트 레드, 그린, 블루. 즉 다시 말해서 레드 방향으로 이렇게 뒤집는 거예요. 그린 방향으로 이렇게 뒤집습니다. 블루 방향으로 이렇게 뒤집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요걸 다시 한번 보자고요. 렉탱글, 서클, 자, 이레이즈. 자, 보시면 플립 얼롱 레드. 레드란 얘기는 지금 여기 빨간색 축 있죠. 이 축 방향으로 뒤집는다는 뜻입니다. 맞습니까? 여기 있던 게 일로 들어온 거죠. 다시 봅니다. 플립 얼롱 레드. 이해되시죠? 자, 제가 여기다가 원을 하나 그려서 이렇게 지웠습니다. 다시요. 플립 얼롱 어디 갔나? 자, 플립 얼롱 이번엔 그린. 그린이면 이렇게 복사가 되는 거죠. 이렇게 대칭되는 거죠. 그린 방향으로. 그러니까 얘가 아래에 있던 게 이렇게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플립 얼롱 그린. 이해되시나요? 다시 한번 봅시다. 자, 푸시 앤 풀. 자, 이렇게 놨어요. 트리플 클릭, 플립 얼롱 블루. 그럼 위아래가 뒤집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플립 얼롱 블루.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저처럼 이렇게 하나를 만들어 놓고 플립 얼롱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플립 얼롱을 쓰면 되는 거죠. 이렇게 레드 방향으로 선택하고 오른 버튼 누르고 자, 플립 얼롱 레드. 그러면 손쉽게 복제가 됐네요. 다시 한번 선택하고 복사. 자, 이번에는 그린 방향으로 플립 얼롱 하면 되겠네요. 오른 버튼 누르고 자, 플립 얼롱 그린.
그러면 책상 다리가 다 만들어진 거 보이시죠? 자, 만들어 보실까요? 자, 이번에는 이렇게 놓으면 어떻게 돼요? 상판이 이렇게 휜단 말이죠. 그래서 렉탱글 이렇게요. 여기 100mm짜리 대각선으로 사각형을 그리면 됩니다. 이렇게 사각형을 하나 그려보시죠. 자, 그 다음에는 파일에 임포트를 누른 다음, 자, 우리 봤던 이 파일 있죠. 다운로드 받은 이 파일을 불러올 겁니다. 잘 살펴보셔야 돼요. JPG 파일이어야 되고 텍스처를 선택해야 됩니다. 텍스처가 우리나라 말로 질감이란 뜻입니다. 텍스처는 질감이란 뜻이에요. 저는 잘 몰랐어요. 이 텍스처가 뭔가. 근데 나중에 영어를 그러니까 외화죠. 그러니까 외국 영화를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옷감에 뭐 질감이 어쩌고저쩌고 그러는데 텍스처 어쩌고저쩌고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때 알았어요. 텍스처가 질감이란 뜻이구나라는 거. 이렇게 텍스처를 선택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미지 선택하고 임포트. 자, 시작 위치는 여기, 끝나는 위치는 이렇게 높이 방향. 간혹 이게 지정이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임포트. 간혹 얘가 이렇게 지정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이렇게 높이 방향으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만들어져요. 텍스처로 바로 딱 들어옵니다. 자, 텍스처로 불러와 보시죠. 만약에 여기 꼭지점에 안 들어오면 요만큼 떨어뜨려서 높이 방향으로 이렇게 들어오시면 돼요. 여기 패턴으로 들어가니까 여기 나중에 지우면 됩니다. 자, 저는 요 꼭지점이 여기가 안 잡혀서 그냥 이렇게 불러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불러와 보시죠.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부터 요만큼이에요. 이 뒤에 부분은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라인을 직접 움직여서 혹은 안 움직이시는 분들은 굳이 움직이실 필요 없어요. 이렇게 시작점 지정해주고 그 다음 선택하고 자, 여기 끝나는 지점을 이렇게 쭉 움직여 봅니다. 여기까지네요. 자, 이렇게 위치를 맞춰 보시죠. 얘의 위치는 여기가 되겠고요. 자, 이렇게 맞추어 보시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 요 두 번째 있는 요 아크 있죠. 이 아크, 투포인트 아크를 따라 그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시작점, 그 다음에 끝점, 그 다음에 중간점. 근데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렇게 옆으로 틀어졌을 때 위치가 안 맞을 수 있습니다. 다시 보세요. 시작점, 끝점, 중간점. 이렇게 확인해 보는 거예요. 다시 시작점, 중간점, 끝점. 네. 시작점, 중간점, 끝점. 다시 시작점, 중간점, 끝점. 시작점, 중간점, 끝점. 다시 시작점, 끝점. 자, 그러면 여기를 지우는 겁니다. 그럼 모양 땄나요? 자, 이렇게 따보시죠. 얘의 두께는 10mm입니다. 푸시 앤 풀. 그 다음에 안쪽으로 이렇게 10mm. 10mm. 그 다음 복사를 합니다. 이렇게 복사. 넉넉하게. 여기 딱 붙이시면 안 돼요. 붙이시면 안 되고 충분히 띄운 다음에 복사. 그 다음에 오른 버튼 눌러서 플립 얼롱 레드 다이렉트.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여기까지 됐으면 트리플 클릭해서 요 모서리와 요 모서리를 마주치게 합니다. 이동하기, 그 다음에 이렇게요. 그러면 여기 모서리가 서로 이렇게 붙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붙여주시면 돼요. 그럼 하나로 이렇게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요. 여기 기준으로 해서 좌우가 대칭됐죠? 자, 이렇게 만들어 보시죠. 그 다음에 트리플 클릭한 다음에 스케일로 줄여주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점이, 이쪽에 점이 9개가 나와요. 그 중에 여기 가운데 점 잡고 스케일로 줄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모서리까지 딱 줄이면 모습이 딱 나오겠죠? 이거 트리플 클릭해서 메이크 그룹. 이제 그룹 하시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결국은 여기가 완성됐다는 뜻이니까 이 상태에서 그룹. 자, 만들어 보시죠. 이렇게 밑으로 보면 보통 이런 얘네들은 가운데로 들어가요. 이렇게. 그래서 선택하고 여기 가운데 점을 찾아서 이렇게 가운데로 이동시켜 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복사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가운데로. 그러면 이쪽 모서리는 다 되겠죠. 자, 만들어 보시죠. 그 다음에는 얘하고 얘가 이제 이쪽에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회전을 할 겁니다. 자, 근데 회전을 할 때 이 모서리의 중간과 이 모서리의 중간이 되는 이 지점에서 회전을 할 거예요. 이거 자동으로 찾아줘요. 자, 보세요. 로테이트. 일단 선택을 하고 그 다음 로테이트. 자, 모서리 중간 지점 있죠. 이렇게 중간 지점을 찾으면 한 1초나 2초 있다가 천천히 이렇게 이동해 보세요. 그러면 이동점이 찾아집니다. 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로 중간점에서 천천히 이동하면 자동으로 이렇게 찾아줍니다. 이때 클릭 0도. 자, 그냥 다 돌아가죠. 컨트롤 키 누르면 복제된다 그랬죠. 자, 숫자로 90 엔터. 자, 이렇게 여기까지 만들어 보시죠.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이동해서 맞춰줘야 되겠죠. 자, 이렇게요. 중간점 찾아가지고 중간점 찾아서 클릭. 다시 한번. 자, 중간점 찾아서 클릭. 그러면 여긴 됐고요. 자, 얘도 마찬가지. 중간점 찾아서 클릭. 중간점 찾아서 클릭.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는 됐네요. 하나가 더 복사됐네. 자, 여기까지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두 개 동시에 선택하고 스케일. 역시 여기 가운데 점을 이용해서 줄이시면 돼요. 자, 이렇게요. 그러면 완성됐네요. 자, 완성시켜 보실까요? 여기 보시면 재밌는 것들이 있네요. 치수가 있고 글자가 있죠. 바로 여기요. 여기 3이라고 써 있는 거 있죠? 얘가 치수입니다. 점 두 개를 클릭하시면 돼요.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그러면 치수가 딸려 나오는데 방향에 따라서 내가 방향에 따라서 이렇게 맞출 수 있어요. 방향만 지정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요. 이렇게 밑으로 내릴 수도 있고 옆으로 뺄 수도 있고 방향만 맞추시면 됩니다. 자, 근데 얘네들은 특이한 게 있어요. 특이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글자가 항상 스크린을 향한다는 사실이죠. 이해되셨나요? 글자가 항상 스크린을 향합니다. 이와 같이. 자, 또 하나. 여기 텍스트라는 거 보이시죠? A1이라고 써있는. 상판 클릭하고 적당히 뺍니다. 그러면 이렇게 글씨를 쓸 수 있어요. 요거 면적입니다. 요 상판의 면적.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mdf/우드 필름 마감. 그 다음에 클릭하면 어떤가요? 글씨가 써지죠? 이때 얘도 마찬가지로 화면을 향하고 있습니다. 자, 치수를 한번 넣어 보실까요? 마지막으로 여기 A자 써 있죠? 요거 3D 텍스트라고 합니다. 자, 3D 텍스트는
자, 요런 대화 상자가 떠요. 여기다가 글씨를 쓰면 돼요. 그 다음에 글꼴의 형태, 그 다음에 볼드 이탈릭체, 그 다음에 하이트, 글자의 크기, 높이죠. 익스트루드, 돌출 높이. 얘가 3D 텍스트니까 글자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나오는 거. 요게 요걸 익스트루드라고 해요. 자, 보시죠. 그러면 글자가 그려진 거 보이시나요? 글자의 높이가 하이트, 그 다음에 요 깊이 있죠? 요만큼의 두께. 요걸 익스트루드라고 합니다. 익스트루드가 우리나라 말로 돌출하다라는 뜻이에요. 글씨가 돌출했을 때의 거리. 자, 한번 해보시죠. 왜? 이렇게 세우셔야 돼요. 로테이트 명령을 쓰셔야 돼요. 로테이트 할 때 이렇게 화살표 버튼 누르시고 하시면 돼요. 네? 다시 보세요. 임포트 이미지로 바꾸셔야 돼요. 이미지로. 텍스처가 아니고 이미지예요. 선택하고 임포트, 그 다음 적당한 위치에서 클릭. 여기 한번 클릭하고 여기 한번 클릭하고 두 번 클릭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로테이트 화살표 버튼으로 원점 0도 숫자로 그 다음 90도 이런 모습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 들어왔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얘를 분해하겠습니다. 그러면, 아이고, 다시 익스플로드. 네. 분해하면 그냥 이렇게 사각형의 텍스처로 들어와 버립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이미지로 들어왔을 때의 특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중간에 사각형을 그립니다. 자, 여기까지 해보시죠. 사각형을 그린 이유는 요만큼의 영역과 여기의 영역을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 모서리 하나 선택해서 이동합니다. 이렇게요. 쭉 이동합니다. 다시 모서리 하나 선택하고 이렇게 쭉 이동합니다. 그러면 여기 중간에 지우면 어떻게 되나요? 텍스처가 나눠지는 거 보이시죠? 네, 요렇게요.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자, 요렇게 만들어 보시죠. 이제는 배치를 할 겁니다. 얘를 이렇게 90도 돌릴 겁니다. 로테이트. 자, 이렇게요. 원점 0도 90도. 그 다음에 얘를 중간에다 이렇게 갖다 놓으시면 돼요. 그러면 모양이 만들어진 거 보이시죠? 자, 여기까지 해보시죠. 그 다음에 보시면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여기 면에 가려져서 이 뒤쪽 면에 뭐가 있는지 안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런 걸 어떻게 조절하냐면 뷰 메뉴에 보시면 여기 페이스 스타일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러 가지가 있죠. 이 중에 이제 와이어 프레임입니다. 와이어 프레임은 모든 도구를 이와 같이 철사 모양의 구조물, 와이어, 철사, 프레임, 구조물, 철사 모양의 구조물로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걸 와이어 프레임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히든 라인, 여기 선 가려진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쉐이드, 음영 처리를 한 겁니다. 그 다음 쉐이드 위드 텍스처, 음영 처리한 다음에 질감 보여주기. 우리가 이 상태로 보고 있는 거고요. 근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 엑스레이가 있습니다. 얘를 누르니까 어떻게 돼요? 반투명해진 거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반투명 상태로 놓고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자, 반투명 모드로 한번 바꿔보시죠. 뭐냐면은 얘네들이 지금 선택이 되잖아요. 선택이 되는데 이렇게 지워지기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막을 겁니다. 선택을 한 다음에 에디트 탭에 가면, 에디트 메뉴에 가면 여기 락, 언락이 있습니다. 락이 잠국입니다. 그러면 선택되면 이렇게 빨갛게 선택돼요. 이거 델키 눌러도 안 지워집니다. 이레이즈로 이렇게 지워도 안 지워져요. 잠가버렸기 때문에 안 지워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상태가 우리가 작업해야 될 상태란 뜻입니다. 나중에 필요에 따라서 이거 언락하시면 돼요. 에디트 메뉴에서 언락. 그러면 다 풀어진 거 보이시나요? 선택이 파랗게 된 거는 내가 작업 가능한 상태. 선택이 빨갛게 된 상태는 내가 작업을 못하는 상태. 자, 그 다음 언락을 해보시죠. 이제 중심점의 위치를 찾을 건데 가이드 뽑아내는 거 기억나시나요? 네, 여기 테이프에서 모서리를 클릭하고 이렇게 가이드를 끄집어내는데 요 두 선의 중간 지점 있죠. 여기를 눈대중으로 이렇게 클릭해 줍니다. 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가이드를 이렇게 끄집어내는데 요 두 개의 선의 중간쯤에 눈대중으로 끄집어내 줍니다. 이렇게요. 가이드가 있어야 돼요. 가이드 없으면 그리기 힘듭니다. 자, 가이드를 두 개 끄집어내 보시죠. 자, 그 다음엔 여기다 서클을 하나 그려볼 겁니다. 이렇게요. 중심, 반지름이 어디까지냐면 여기 가이드까지요. 이렇게요. 여기 가이드까지. 그 다음에 가이드를 하나 또 끄집어낼 겁니다. 어디까지냐면 여기 꼭지점까지. 다시 말하면 이 구슬의 중심점이 여기라는 얘기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한번 그려보실까요? 이 원은 지우면 돼요. 자, 우리한테 필요한 건 중심점과 반지름이겠죠. 그러면 원이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죠? 근데 이거는 2D예요. 이건 2D입니다. 자, 이 중심선 밑에 원을 하나 또 그릴 겁니다. 이렇게요. 기억나시죠? 팔로우미로 원형 만든 거 기억나시죠? 자, 라인. 자, 그 다음에 이 부분. 자, 다시 라인. 다시 한번 라인. 자, 필요 없는 거 지우고요. 그 다음 여기는 어떻게 그리냐면 여기 투포인트 아크 있죠. 시작점 그 다음에 쭉 가면 이렇게 선홍색으로 싹 바뀌는 순간 나옵니다. 이때 더블 클릭. 자, 그러면 호가 만들어지겠죠. 조금 더 본다면 예를 들어서 아크를 이렇게 작게 그리면 돼요. 그럼 어떤가요? 만들어지죠? 자, 요렇게요. 반원과 원을 만들어 보시죠. 그 다음엔 팔로우미예요. 선택하고 팔로우미 그리고 클릭하면 어떤가요? 구슬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만드셔야 돼요. 그러면 앞에서 봤을 때 이 구슬, 오른쪽에서 봤을 때 이 구슬 똑같이 만들어지게 돼요. 자, 이거 트리플 클릭하고 메이크 그룹. 자, 여기까지 만들어 보시죠. 이제는 얘를 만들었고 이 위에 소켓을 만들 건데 얘가 이제 방해가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에디트 메뉴에 보면 하이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이드, 언하이드. 하이드, 감추다. 여기 감춰진 거 보이시죠? 그 다음 언하이드 올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나타나겠죠. 이거 오른 버튼 누르셔도 돼요. 여기 하이드하고 락이 있습니다. 하이드 버튼 눌러서 감추어 버립니다. 자, 그리고 여기를 다시 그려야 되겠죠. 이렇게 따라 그리시면 됩니다. 저는 이렇게 따라 그릴 겁니다. 조금 틀어져도 괜찮아요. 다만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가면 안 되겠죠. 그죠? 그것만 잘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이고. 자, 어떤가요? 선이 다른 방향으로 간 거 보이시죠? 분명히 여기서 봤을 때는 그럴싸해 보였지만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확인하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자, 필요 없는 부분들 지우고 여기 자, 제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네, 똑같이 투포인트 아크로 이렇게요. 지금 보시면 선홍색으로 나오죠? 이게 접선이란 뜻이에요. 이때 더블 클릭하는 겁니다. 자, 역시 만들어졌고요. 선택하고 팔로우미 클릭. 그러면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역시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네. 이런 회전을 하는 거예요. 이 경우를 얘를 이하다. 엑셀은 이제 인스턴스라는 개념이 있어서 수정이 되잖아요. 오로지 푸시 얘를 길게 한다든지 이거 같은 경우에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반응을 보여요.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요. 자, 이번엔 이쪽에다가 원을 그립니다. 이렇게요. 조그맣게 원을 하나 그리고 역시 라인으로 따라 그립니다. 이렇게 되겠죠? 얘가 잘못 만들어졌네요. 다시 라인, 그 다음에 이레이즈, 반쪽, 그 다음에 아크, 다시 또 아크, 한 번 더, 마지막 아크. 그 다음에 똑같아요. 선택하고 팔로우 미. 그럼 모양 만들어지고, 자, 메이크 그룹. 자, 언하이드 올. 자, 언락 올. 언하이드 올. 자, 필요 없는 것들 하이드. 자, 그 다음 엑스레이 꺼볼까요? 자, 모양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자, 여기까지 해보시죠.